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스 요법을 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들이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은 메가도스 요법의 효능 10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비타민C는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인 거죠. 식약처 권장량은 하루 100mg인데요. 이건 괴혈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흔하게 복용하는 고려은단 비타민C의 경우에는 한 알당 1000mg이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권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높은 용량이긴 해요. 보통 하루에 2000mg 이상 복용하는 걸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최대 용량도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하루에 12000mg을 넘기면 설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를 최대 용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타민C를 섭취하면 2시간 뒤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6시간이 지나면 섭취하기 전 농도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3시간 간격으로 비타민C를 계속 섭취해서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지만요. 이렇게 하면 잠도 잘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6시간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단 이거는 먹는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사로 메가도스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0만 마이크로그램까지 맞을 수 있어요. 비타민C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량을 복용해도 큰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메가도스의 대표적 효과 첫 번째, 바로 항산화 작용이에요. 먼저 활성산소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안정적인 산소는 전자가 8개로 짝수개인데요. 우리가 흡수하는 산소 중에 약 5% 정도는 전자 하나가 없어지면서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돼요. 이걸 바로 활성산소라고 부르고요. 이 활성산소는 몸속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러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특히 DNA를 많이 손상시켜서요. 노화나 암, 치매,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강력한 항암작용이에요. 앞에서는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으로 암을 예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 메가도스는 이미 생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C는 몸속에서 과산화수소를 형성하는데요. 원래 이 과산화수소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과산화수소가 들어와도 이걸 무력화시켜서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암세포는 이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로 사멸되게 돼요. 그리고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 일부 항암제의 기능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초고용량의 비타민C를 주사로 맞는 걸 권장드리기도 해요. 세 번째는 피로 개선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 코티솔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게 되면 부신이 계속 기능을 하면서 코티솔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됩니다. 결국 부신이 지쳐버리게 돼요. 코티솔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만성적으로 피로하게 되고 이걸 부신 피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들을 검사해보면 이 부신 피로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신기한 건 비타민C가 이 부신 호르몬의 합성에 꼭 필요한 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를 느낄 때 비타민C 메가도스를 1, 2주 정도 유지하시면 피로가 싹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비타민C는 몸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또 면역세포를 활성산소의 공격에서 보호해줘서 머릿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코로나, 대상포진 같이 바이러스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비타민C를 특히 고용량으로 복용하셔서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콜라겐 합성이에요. 콜라겐은 손톱이나 혈관, 피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요. 비타민C는 이 콜라겐 섬유를 합성하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입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도요, 입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터져서 생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자꾸 멍이 들고 피가 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각질이 올라오게 돼요. 이런 증상이 생길 때도 1, 2주 정도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서 채워주게 되면 증상이 싹 나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위 점막 회복 기능이에요. 비타민C를 고용량 먹게 되면 속이 쓰려서 오히려 위에는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타민C는 오히려 위 점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위염이나 위궤
위암같이 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체내에 있는 비타민C의 농도가 많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비타민C를 보충해주면 점막을 회복하고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만약 속이 너무 쓰리시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보호제를 먼저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메가도스를 시행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7번째, 심장질환 감소. 심혈관 질환은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데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활성산소가 혈관 내피에 손상을 입히고요. 두 번째,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혈관에 축적되는 겁니다. 비타민C는 이 두 가지 기전을 모두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2004년에 실제로 9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가 나왔고요. 비타민C의 섭취량이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떨어지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8번째는 혈압 감소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을 넘기면 진단이 되는데요. 비타민C는 혈관 내피를 회복시키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의 염분을 빼주는 기능을 합니다. 29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가 있고요. 여기에 따르면 하루에 500mg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경우 수축기 3.8, 이완기 1.5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가 크지 않아서 비타민C 단독보다는 혈압약 과 병행하는 걸 권고드리고 있어요. 9번째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보호. 뇌는 몸속의 산소를 20% 이상 소비하는 가장 활발한 장기예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뇌 속에는 비타민C의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보통 혈액 중에 있는 비타민C의 농도가 40에서 60 마이크로몰인데요. 뇌 속에 있는 비타민C는 2000에서 1만 마이크로몰까지 농도가 높아요.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의 원인 물질이 생성되는 걸 억제합니다. 9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떨어졌더라 라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통풍 억제입니다.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죠. 이 요산은 비타민C와 비슷하게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몸속에 요산을 대사하는 효소가 없는데요. 이건 비타민C를 우리가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요산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진화한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어요. 비타민C랑 요산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500mg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통풍에 걸릴 위험을 12%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비타민C를 너무 고용량 장기간 섭취하시게 되면 요산 결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꼭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의 대표적 효과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셀레늄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꼭 이어서 봐주세요.